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10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바깥에 보면 약간 아직도 푸르스름해요. 여름에는 아일랜드가 한 10시? 11시만까지도 되게 조금 밝은 정도의 이제 밤이 막 시작되는 막 이렇게 될 정도로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한국도 여름에는 하루가 길잖아요. 낮이 긴데 여기는 좀 더 많이 긴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못 자는 건 아니에요. 잘 자요. 워낙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이라 뭐 밝아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깨고 이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숙면을 취하는 그런 럭키한 나비입니다. 어떻게 한국은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또 열대야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요.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마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덥다고 반팔을 입게 되면 바람이 또 세기 때문에 콧물이 또 쭉 나요. 그래서 감기 여기서도 잘 조심히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나비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켜주시면 앞으로 영상도 쭉 자주자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일랜드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어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어학원을 했을 때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브라질, 스페인,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뭐 엄청 많아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딱 이렇게 떠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구가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깝게 내 마음을 터놓고 이런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뭔가 자주 그런 친구를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듯이 약간의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일랜드에서 혹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왜 외국인 친구라고 강조를 했냐면 어, 외국 생활하면서 한국인 친구 만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한국인은 이제 딱 눈 마주치면서 서로 상황 알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아는 그 동병상련의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눈만 마주쳐도 딱 그 상황을 알아봐주고 너무 막 이해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막 통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친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내 막 깊숙이 있는 내면의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친구를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친구는 한국인은 솔직히 고민 안 해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거의 한 98%, 99% 장담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인트는 이제 외국인 친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친구 만드는데 뭐 방법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 친구들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사귀려고 노력을 해보고 뭐 사귀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다름이 살짝 있더라고요. 한국인 친구와는 다름이 살짝 있어서 어떤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경우들도 있고 약간 문화 차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상황에서 친구, 뭐 이런 인연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뭐 한국이랑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어학원에서 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 아니면은 알바하면서 알게 된 친구, 아니면 집에서 같이 사는 친구, 아니면 이웃, 뭐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 쉽죠. 뭐 한국이랑 여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뭐 어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알바라든가 이런 약간 짧은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나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펍에서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만나면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가지만 그때그때 나오는 사람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저는 거기를 안 가게 된 게 그 어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펍 나잇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갔었어요. 친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초반에 그랬었는데 그걸 잘 끝맺음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면은 계속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물론 뭐 눈 몇 번 마주친 사람도 있고 대화 몇 번 한 사람도 있지만 뭔가 맥이 끊겨서 계속 같은 말만 하는 느낌? 맨날 뭐 한국 문화 얘기하던가 아니면 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던가 뭐 이런 되게 그냥 겉핥기식의 이런 대화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결국엔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가서 나중에 또 만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서 또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내 소개하기도 이제는 지치고 같은 얘기 하는 것도 재미없고 난 더 뭔가 친구로서 그냥 주말에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친구 뭐 이런 걸 원하는 건데 그런 관계까지가 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런 느낌,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극복해서 저는 지금 한두 명의 친한 친구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살짝의 미묘한 차이와 어려움, 약간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두 명만 자주 만나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보다 맨날 맨날 만난 친구가 할 얘기가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잘 몰라.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근데 매번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니면 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도 너에 대해서 알고 걔도 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서로 알기 때문에 주고받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 이렇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 사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근데 외국 친구도 똑같아요. 이렇게 뭐 몇 번 뭐 펍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은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만났는데 쟤는 좀 나랑 좀 통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주저없이 프라이빗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Are you free tonight? 너 오늘 뭐해? 아니면 weekends 뭐 주말엔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가볍게 그냥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아니면 점심도 한 끼 하고 아니면 뭐 공원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맥주 한 캔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사소한 만남들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이게 좀 무의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만나고 끝. 근데 한두 명 막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뭔가 아기자기해지고 이야기도 뭔가 좀 소곤소곤되고 뭔가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이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한두 명만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쿠킹 클래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에 소질 없으시다고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라면 먹고 갈래? 이런 표현도 알려주시고. 조금 그런가? 아무튼 쿠킹 클래스는 제가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가 브라질 친구 2명 있는데 초반에 어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음식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번에 뭐 만들 테니까 너 한번 와볼래? 이러면서 어떻게 그 친구네 집에 가게 됐고 브라질 음식을 한번 먹고 나서 그러면은 나도 한국 음식 해줄게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만나는 그 중요 일과가 되면서 다음번에 뭐 할까 이러면서 그룹챗을 셋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오래됐는데 그게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소수 인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한두 명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딱 3명이잖아요. 우리 3명. 브라질 친구 2명, 저 1명이니까
만나서 이렇게 수담수담 얘기도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막 같이 먹어보고 그러다가 또 오늘은 쿠킹 클래스 하지 말고 우리끼리 쿠킹 클래스라고 해요. 쿠킹 클래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뭐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은 그거 하지 말고 어디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셋이서 딱 약간 똘똘 뭉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인터뷰 with friends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두 명의 친구가 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만나고 쿠킹 클래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친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리를 못 하신다면 뭐 다른 걸로 뭐 뭔가 취미가 될 수 있는 것들로 뭐 같이 맥주 마시기 아무튼 뭔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취미가 같은 친구들 같이 책 읽기 뭐 잔디밭에 가면은 그렇게 서로 둘러앉아서 책 읽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같이 여행 가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관광지를 돌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것들 서로 맞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소수정예로 해서 만난다면 시간 맞추기도 쉽고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많은 것들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자분들의 경우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해본 경험은 아니지만 축구 이 유럽에선 축구가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11명이 뛰나요? 10명이 뛰나요? 잠깐만 골키퍼 빼고 10명인가요? 골키퍼 포함해서 10명인가? 11명인가? 아무튼 전 축구를 모르지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동네마다 골외에는 굉장히 그 축구 클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런데 그냥 가서 나 조인하고 싶다 하면은 뭐 연습 경기나 이런 데서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팀 멤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회비를 내고서 일정을 가서 훈련도 같이 받고 그 중간중간 경기 매치도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왜냐면은 축구는 이 말이 좀 안 통한다고 해도 이게 몸으로 대화가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교감. 여러분들 혹시 알바하느라 빡세서 시간이 없고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친구랑 파인트 한잔 하기도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가장 가깝게 쓰고 있는 거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외국 애들은 카톡 같은 거 왓츠앱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친구들이랑 대화하시고 물론 처음에는 영어를 텍스트를 보낸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막 구글 번역 맨날 찾아야 되고 네이버 사전 막 켜가지고 봐야 되고 조금 신경이 쓸 수가 있는데 계속 말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은 제가 봤을 때 영어 말하기보다 텍스트를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날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렇다면 뭐 특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왓츠업 해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나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면 뭐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그게 뭐야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나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랬다 저런저런 그냥 도란도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뭔가 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외로움도 조금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도 메시지를 좀 보내보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또 통하고 이야기가 잘 되다 보면은 그러다가 또 만나서 야 가까운데 나와가지고 바람이나 쐬자 그럼 산책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고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많이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니면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건 약간 문화 차이인가요? 약간 좀 이런 점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시간 개념이 너무 늦어. 맨날 늦어. 그렇게. 막, 1시간, 막, 2시간 막 이렇게 늦어요. 막 10분, 20분이 아니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제는, 얘네 문화가 이렇구나. 하고서 그냥 저도 그냥 늦게 나가요.
아니면은 몇 번의 당부를 해서 막 1시간 전에 대화를 해서 너 어디냐 이렇게 이렇게 조금 긁어가지고 빨리 나오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친한 그 친구 2명도 있잖아요. 걔네도 늦어요. 그렇게 늦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외국인들은 별로 시간 그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양한 국적을 친구로서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브라질 친구의 경우에는 참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취소도 좀 초반에 여러 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아,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서 안 나와. 막 30분, 1시간 전에. 나는 막 다 이쁘게 치장하고 옷도 입고 다 그 준비하고 막 있는데, 그러면 진짜 답 없죠. 그럼 다 다음날 만나면 sorry 막 이러고 그냥 말아요. 얘는 진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되게 기분이 나빴었는데, 여기는 뭔가 이런 친구의 만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좀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취소한다거나 뭐 늦는다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그렇게 업셋하지 않더라고요. 그 내가 어떡 하다가 이렇게 늦어도 아니면 내가 취소를 해도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다양한 그 문화권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개 먹는다며. 뭐 이런 자극적인 문제들. 그리고 아니면은 야, 어떻게 쌀로 밥을 3끼를 먹어? 막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약간 미개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야, 너 북한 사람 본 적 있어?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야, 너 그러면 거기 전쟁 나는 거야? 다시 나는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스투핏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친구들 특성 자체가 별로 그렇게 그런 걸 거리낌 없이 물어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거를 자기네들은 쿨하게 조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그냥 하하하 그렇게 웃어주지 마세요. 절대.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다양한 문화권 안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 안에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대방의 문화를 조금 침해하고 좀 예의 없게 하는 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네 개 먹어? 이러고 물어보면은 물론 대답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답보다 먼저 앞서서 Wait, your question could be so rude, really rude. Don't do that again.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색을 해줘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몰라요. 그냥 하하하 웃거나, I don't wanna talk about that.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걔네들은 또 딴 데 가서 또 물어볼걸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럴 때는 딱 정색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come on, don't be serious. 막 이래요. 정색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는 조크였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자기 혼자 쿨한 척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열이 막 이만큼 또 받았던 교육까지 막 올라가죠. 그러면은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약간 조크 같은 거지만 기분이 상대방이 조금 나쁠 수 있는, 손바닥을 딱 대면서 talk to the hands 막 이래요. talk to the hand라는 게 내 손에 대고 얘기해 이런 말인데, 야, 나 니까지 거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너 상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talk to the hand. 그냥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이나 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거 기분 나쁘지 않다, 뭐 나 얘기해주는 거 신난다 이러면은 뭐 얘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예민하거나 개인적으로 좀 침해받는 듯한 그런 질문들을 받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얘랑 좋은 관계 유지해야지, 아니면은 그래도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절대 그냥 웃어 넘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문화의 다양성, 뭔가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질문을 받는다 할 때는 정색하고 얘기해 주시고 너무 웃어주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저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런 질문들을 나한테 오케이 해서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막 이렇게 하고 다닐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친구를 많이 이렇게 사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많은 친구들과 많이 막 연락해가지고 막 단체로 우글우글 만나고 막 이런 것들 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만나봤자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작게 만나서 커피숍이나 뭐 맥주 한잔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인데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게 그 맞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파티 좋아하시는 분들, 파티 좋아하는 친구 만나서 딱 같이 파티 다니면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런 것들처럼 뭔가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뭔가 좋은 친구들 한 명 정도, 뭐 몇 명 정도 외국인 친구가 있다는 건 그 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그 모든 그런 뭐 사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얘기해 줄 것까지도 없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나의 그 외국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물론 친구를 나의 그런 나조차고 이렇게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친구도 뭔가 다양한 다른 국적의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만남으로 해서 한국인들은 또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뭐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외국인이지만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나는 그 브라질 두 친구와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제 아일랜드의 생활이라던가 삶의 패턴, 지금의 문제, 뭐 현실,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대충 어느 정도는 그 친구들이 다 알고 있고 저도 그 친구들의 삶의 어느 일부분을 특히나 가까운 그 아일랜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의지도 되고 공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마음 맞는 친구 만나시길 바랄게요.